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터마을 마을기록당 골목 실측 기록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PPT를 공유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터마을 마을기록당 골목 실측 관련인데요. 일단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골목을 기록하는 가치와 기록 방법, 그리고 동네로 나가서 실습하기, 그리고 PPT 제작이라든지 또는 패널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새터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서 같이 공통되는 이론 부분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골목을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목의 가치에 대한 수집과 이해가 필요할 거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기록이 되어야 될 거고, 수치뿐만이 아닌 오감으로 파악하는 특징,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의 대부분의 저층 주거지는 골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골목 자체를 빼고 저층 주거지의 기록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층 주거지 자체를 바라볼 때 주택 하나하나의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골목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딱 세터마을은 아니더라도 숭실대 앞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서울시의 좁은 골목들 다 이렇게 많이 생겼죠. 존재하고 있는 이런 골목들은 기록을 통해서 기존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무 의미 없던 공간이었다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라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이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아무 가치가 없던 곳이었는데 주민들 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골목은 예전에 이러이러한 추억이 있었어. 또는 그 골목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졌어. 또는 나는 어릴 적에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등등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추억, 또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 또는 그 건물 자체가 가진 추억. 예를 들면 원래는 모든 건물이 똑같이 지어졌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뭐 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든지 또는 아이가 생기면서 화장실을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아버지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또는 할머니가 그 집 담장 앞에 스스로 뭐 상추라던가 고추를 키우면서 그 건물에 담쟁이 넝쿨도 함께 키웠다든지 이런 건물 자체에 대한 추억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집 앞에는 항상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와요. 우리 집에는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가 이제 노견이 됐겠지만 그렇게 있어요라던가 우리 집 앞에는 그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었던 순간, 좋았던 순간, 숨겨진 이야기까지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만 공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고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치뿐만이 아니라 오감으로도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영천시장이라는 떡골목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근대시대 한옥을 개조해서 상업시설로 좀 사용됐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새로 재개발되기 위해서 모두 다 철거될 위기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일단 모든 건물에서 떡 냄새가 나는데요. 그 하얀 쌀을 불려가지고 찌게 되면 그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 이 공간에서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단순히 도면화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감, 냄새라던가 촉감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데에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축적 도면 외에도 그런 것들을 글로 함께 써줌으로써, 기록해 줌으로써 그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같이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이 건물에서는 참기름질 향이 올라와요. 옆집에 어린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소리가 잘 들렸어요. 아이들의 키를 매 해마다 이렇게 표시한 눈금이 부엌벽에 있어요.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향이나 소리나 눈이나 이렇게 촉감으로밖에 알아낼 수가 없는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골목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골목은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먼저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 사전 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측정하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기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핸드 드로잉, 즉 손으로 그리는 것, 포토리스케이핑, 사진을 찍어서 딱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뭔가 왜곡을 찾아내고 다시 도면화하는 과정, 그리고 3D 스캔, 기계로 이렇게 쭉 찍은 다음에 바로 도면화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 드로잉의 장점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실측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계가 더 객관적일 것 같긴 하지만 기계의 경우에는 4m 폭보다 좁은 폭, 예를 들면 1.5m 길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각도가 나오지가 않아서 스캔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측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못하는 공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핸드 드로잉은 아주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측을 할 수가 있죠. 단점은 현장 투입 인원이 정말 많고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나도 객관적으로 했어, 너도 객관적으로 했지라고 하지만 취업하고 나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아주 높은 곳은 실측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실측 규모가 큰 경우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현장 투입 인원을 줄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케일상, 그러니까 그 크기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도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또 왜곡이 굉장히 많이 되는 카메라가 있고 있는 그대로 실사처럼 찍히는 카메라가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프로그램 비용이 높습니다. 뭐 미터당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장비 자체도 1억 5천, 1억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측 동의를 받을 때 이제 기계를 세워놓고 쭉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경우 실측하다가 자동차가 오면 피해 줄 수도 있지만 기계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거리를 실측할 때 이제 미리 사전 동의를 받아서 거리를 약간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실측 방법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D 스캔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양지원 연구원이 찍은 동영상에서 보이는 그런 측정기, 레이저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 작업들을 할 때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화 과정에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장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어떤 특징을 조사하는 게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역사, 생활, 또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요. 역사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단순히 10년 전, 20년 전부터 멀리 보면, 그러니까 더 깊게 보면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뭐 어디까지가 역사다라고 딱 정하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인 가치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조사자가 생각하는 특징 또는 또 그 마을에서 중요시 여긴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역사적인 특징을 도출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을 가지고 역사를 논할 때는 주로 오래된 건물,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물, 시장이 있을 경우에 시장,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잡기도 하죠. 생활의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모습 자체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골목에 놓여진 어떤 스트릿 퍼니처 같은 거죠. 의자라던가 화분 또는 뭐 나무를 감싸고 있는 터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골목을 변화시키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실측을 할 때 모두 다 표현해 주는 게 그 시대적인 특징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이게 별거 아니잖아 하고 지나갔는데 막상 골목을 기록화해 보세요 하면 잘 안 보이던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옆집에서 늘 놓여졌던 화분이라던가 출구에 있었던 기와, 그리고 언제부터 놓여져 있었는지 모를 의자 2개, 또는 벽에 그려진 작은 벽화들, 이런 것들도 그 골목의 특징을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아무 정보가 없지만 순수하게 도시적으로 또는 건축적으로 딱 그 특징만을 기록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은 주로 캐드 도면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또는 구글이나 다음 카페 등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지도를 통해서 지역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잘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다 붙이고 나면 이렇게 마을에 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줄 지어진 건물들이 놓여 있는 것 자체도 골목길의 특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조끼를 입은 학생이 계속 줄자를 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보여요. 얼핏 보면 이 5채, 6채가 거의 같은 건물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은 골목길 하나를 사진을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케일을 맞춰서 보정을 하고 골목 하나를 다시 형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골목의 특징이자 실측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을 한 거고, 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찍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캐드 파일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하셔야지 골목을 실측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도상으로, 이거 항공사진을 통해서 본 건데요. 특징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항공사진을 보다 보면 약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들에서 언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에 건물이 언제 들어섰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멀리서 넓게 보면 새롭게 형성된 골목이라던가 건축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특징을 도출해서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게 중요해, 이게 대단한 거야, 이 생각을 없애시고 내가 이곳을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인 눈이 돼야지, 가장 일상적인 게 제일 특이한 거야, 나한테 익숙할 뿐이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이야 라는, 그렇게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은 PPT로, 그리고 학생분들은
A1 사이즈의 패널로 정리하시게 될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골목을 정하시고 건물도 정하시고 부분을 잘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기록에 앞서서 일단 동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죠. 주민분들은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학생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정다감한 세터마을이라고 하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예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뉴딜 사업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연습해보는 1년 동안 지원비를 받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의 사업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조성하고 관리시설 설치, 그리고 공간기획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기록화 사업을 하는데 주민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워크숍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임시 커뮤니티 조성 뭐 이런 것들은 학생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주민분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구역 안에 있는 건데 과연 나는 어떤 골목을 선택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 골목이 유독 의미가 있겠네 하면 이 골목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한번 실측해 본다던가 나는 이렇게 디자인 포장을 한다는 골목이 중요해 보이니 난 여기를 한번 실측해 보겠어. 나는 이 심화주택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 골목을 한번 해보겠어. 등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팀별로 가장 좀 이 골목은 좀 의미가 있겠다. 또는 학교와 인접한 이 골목이 난 좋겠다. 등등 선택하셔가지고 그 골목을 분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도 내가 어떤 골목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당위성과 특징과 이유가 명확하셔야 돼요. 뭐 이 정도면 편하지 않겠어?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기록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고 실측을 나가서 주민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골라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파일은 좀 더 정확하게 지역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캐드 파일을 아마 보내드릴 수도 있을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타 지역인데 설명 방법이에요.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골목을 기록할지 정하고 선정한 대상지를 지도에 표시하고 주소와 길 이름 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 이유, 또 골목의 분위기, 골목에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소 지나다니는 골목이어서 변화가 기대되는 골목이어서 추억이 있는 골목이어서 등등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적는 건데 사실 이런 PPT의 내용들은 주민분들께서만 거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아서 주민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데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넓은 시야의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골목 이미지 사진. 그리고 이 부분은 건물 하나하나의 사진들인데 쭉 줄지어 있는 개별 건물을 각각 사진을 찍어서 적고 저 재료 부분에는 벽돌이다, 나무다, 콘크리트다 뭐 등등 이런 건물의 재료에 대해서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건물들을 사진 찍어서 넣어두시고 기록하는 주소와 건물 재료, 벽돌, 타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소는 이 지역. 인터넷을 보시면 전부 웬만한 거는 다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분도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골목길을 가다 보면 아주 작은 짜투리 공간도 보이고 소품들, 의자들, 벽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게시판이 붙어 있다던가 또 옥상이라던가 그럼 이제 이런 사진들을 부분 컷을 막 하시고 그 골목에 있는 특징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대문들, 직접 만든 것 같은 택배야, 사우나 간판, 자전거 형태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같이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민분들 워크숍과 학생분들 워크숍 두 가지로 나뉘게 됐는데 주민분들의 경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PPT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에 실습 시간 동안 채우시면 되는데 먼저 기록할 골목을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꼭 밝히시고요. 한눈에 골목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해서 부착하시고 골목의 특징, 즉 역사, 생활, 사회 문화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각자 3장 이상 촬영하시고요. 그리고 골목 내의 건물을 각자 한 곳 이상 정하여 촬영하고 특징, 주소, 건물의 재료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은 포스터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A1 사이즈의 포스터에 제출하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광명시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 상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먼저 기록할 골목 또는 건축물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한 이유를 꼭 밝히셔야겠죠. 그리고 골목의 특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그래도 건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다이어그램으로 그 골목의 특징이 무엇인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한 곳 이상을 정하고 분석한 후에 실측하고 또 그 골목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들어가셔서 평면이나 단면 이런 것도 함께 실측해서 포함시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측 장비를 무슨 장비를 사용했는지 또 그 실측 프로세스는 어땠는지를 과정을 사진으로 잘 찍으셔서 함께 패널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1 사이즈로 작성하시면 되고 대부분 2분이 한 팀이시고 한 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인 1팀이신 게 훨씬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실측이라는 게 혼자 줄자를 대고 다시 야장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핸드 드로잉 할 경우 또 실측을 하고 다시 야장을 그리고 이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친구분들하고 다시 팀을 짜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수한 팀, 우수한 팀, 그리고 잘하신 분들에 한해 참가상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팀별로 자료 제작한 것은 저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주민분들은 수업 시간에 실습이 끝난 후에 발표를 시킬 거고 부탁드릴 거고 학생분들은 수상하기 전에 각자 다 결과물을 발표하고 주민분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공유한 후에 가장 잘한 친구들부터 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터마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이 기록화 과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 해보시겠지만 또 하다 보면 이거 신기하네, 재미있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파일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